지금 우리가 순열과 조합을 배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전 버전에서는 원래 순서상 순열과 조합을 안 배웠기 때문에 나중에 나오는데, 지금은 이제 너희가 순열과 조합을 배웠기 때문에 이제 나오겠지. 일단 정의부터 갑시다. 자, 함수 1대1 순서대로 가자. 1대1 뭐 와야 돼? 순서대로라면 뭐부터 와야 돼? 뭐부터 와야 돼? 시연아, 뭐부터 와야 돼? 순서대로라면 함수, 그 다음에 야, 뭐 와야 돼, 얘들아? 함수 와야지. 그 다음에 대응이지. 자, 함수가 될 조건 뭐야? 누구 봐야 돼? 정의역 봐야 돼? 치역 봐야 돼? 정의역 봐야지. 그래서 모든 x값, 모든 정의역이,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가 한 번씩 대응하면 되지. 맞니? 남는, 쉽게 말하면 뭐야? 모든 x가 한 번씩 대응하면 돼. 그 대응하는 y값이 똑같아서 겹치건 어쩌건 뭔 상관이야. 아무 상관없어. 그지? 모든 x값이 한 번씩 대응하면 그게 함수다. 였고, 다음 1대1 함수는 일단 얘네들의 포함관계는 알다시피 함수가 막 있으면 그 중에서 특정 조건을 만족시키는 애가 1대1 함수가 되는 거고, 그 1대1 함수 중에서 또 다른 특정 조건을 더 만족시키면 마지막으로 1대1 대응이 되는 거지. 요 관계인 거 알고 있을 거고. 자, 그러면 자, 함수 모든 정의역이 한 번씩 대응을 했어. 그 중에서 함수 중에서 어떤 조건을 만족시켜야 1대1 대응이야? 정의역과 치역이 하나씩? 쉽게 말하면 뭐야? 겹치는 y가 없으면 되지. 겹치는 y값이 없으면 되고, 1대1 함수는 아주 유명한 1대1 함수를 표현하는 식이 있었지. 뭐였어? 다 기억 안 나냐? 이게 1대1 함수를 나타내는 식이지. 쉽게 말하면 x가 다르면 y값도 다르다. 이 말이 다른 말로 하면 뭐야? x랑 y, x가 y랑 대응을 한 번씩 대응을 하는데, 그 대응되는 값이 너희가 알고 있는 그 함수 값이라고 하는 y 값이 겹치지 않게 대응하고 있는 거지. 쉽게 말하면 정의역 x의 원소가 1, 2, 3이고 공역이 5, 6, 7, 8이라고 한다면 요런 상황이 1대1 함수지. y가 안 겹치게 대응하는 상황. 그지? 요게 1대1 함수다. 다음, 요 말이 맞는 거지. 얘들아, 이 말이 맞냐 틀리냐가 중요한 게 아닌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는 중요하지 않아. 얘가 1대1 함수를 나타낸다라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 맞아 틀려?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이지. 이거 맞는 말이지. 얘가 x 두 개가 똑같아. 그러면 y 값도 똑같겠지, 당연히. 맞는 말이야. 근데 얘가 1대1 함수를 나타내는 말이냐? 그건 아니라고. 뭔 말인지 알겠지? 얘가 맞냐 틀리냐는 우리가 지금 고려할 사항이 아니야. 당연히 맞겠지. 근데 중요한 건 뭐야? 얘가 1대1 함수를 나타내는 표현은 아니라는 거야. 왜? 1대1 함수를 나타내는 표현은 요거거든.
뭔 소리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명제에 의해서 얘가 1대1 함수를 나타내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얘랑 얘는 무슨 관계야? 역의 관계지. 아니 뭐야, 부정 관계지. 얘가 1대1 함수를 나타내. 그럼 얘도 1대1 함수를 나타낸다라고 할 수는 없지. 그지? 그러니까 1대1은 얘가 참이라는 건 맞아. 그지? 맞는 말이잖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러면 1대1 함수를 나타내는 표현은 요거랑 또 하나가 뭐야? 얘의 대우. 요 두 개만이 1대1 함수를 나타내는 표현이야. 이 외의 것들은 그럴싸해 보여. 맞는 말이야. 그래, 봤자 1대1 함수를 나타내는 표현은 아니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맞냐 틀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알겠지? 다 맞겠지. 야, x가 똑같으면 y가 똑같대. x가 다르면 y가 다르대. y가 똑같으면 x가 같대. y가 다르면 x도 다르대. 다 맞잖아. 맞냐 틀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알겠지? 얘가 1대1 함수를 나타내는 표현이냐 아니냐를 따졌을 때 딱 얘네 둘밖에 안 돼. 왜? 대우 관계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요거 두 개만 돼. 헷갈리면 안 되고.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자면 뭐야? 문제에서 요딴 말을 줬다면 너희가 찰떡같이 알아먹어야지. 아, 이걸 1대1 함수구나. y가 겹치면 안 되는구나. 오케이? 자, 다음 그래서 함수 중에서 요 조건을 만족시키는 게 1대1 함수야. 그러면 그 1대1 함수 중에서 또 다른 조건을 만족시켜야 1대1 대응까지 가겠지. 1대1 대응 되기 위한 조건 뭐야? 한마디로 할 수 있잖아. 공역과 치역이 같다. 일단 공역과 치역 중에서 누가 더 큰 집합이니 일반적으로? 공역, 헷갈리면 안 돼. 공역이 y값이 될 수 있는 후보들이지. 그리고 실제 함수값들의 집합이 치역인 거고 헷갈리면 안 됨.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정의는 이렇게 내렸고 우리가 수녀가 조합을 배웠기 때문에 얘네들의 개수까지 가보자. 만약에 정의역이 1, 2, 3, 4, 5 5, 6, 7, 8이라고 쳐보자. 자, 얘들아, 이때 함수의 개수 몇 개야? 함수의 개수 몇 개일까? 하루에 몇 개야? 몇 개야? 함수. 어? 알잖아. 몇 개야? 4의 대제곱. 아니야. 자, 4의 4제곱게. 이유는? 이거 좀 보기 편하게 할까? 헷갈리지 않게. 좀 늘릴게. 이따 더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이따 치자. 자, 이때 함수의 개수는 이렇게 외울 필요 없어, 얘들아. 당연하게 생각해보자. 자, 이제 1이 갈 수 있는 곳은 몇 개? 5개. 그럼 예를 들어 1이 5로 갖다 치자. 우리 지금 함수하고 있어. 자, 얘들아 2가 갈 수 있는 거 몇 개? 5개. 겹쳐되잖아. 함수인데 뭔 상관이야. 그러니까 1이 고를 수 있는 거 5개지. 2가 고를 수 있는 거 5개지. 3도 5개, 4도 5개지, 얘들아. 그지? 그러니까 얘들아 1이 어딘가로 대응했어. 그럼 2는 안 가? 하지. 다 하지. 그럼 더해 곱해? 곱하지. 배웠잖아? 그러니까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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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의 4제곱개. 이해됐을까? 그래서 요거를 굳이 표현하자면 이렇게 되겠다. 밑이 공역의 개수, 밑이 공역의 개수, 지수가 정의역의 개수. 근데 굳이라는 말을 썼다는 이유는 얘들아 이렇게 외울 필요 1도 없어. 방금 내가 유도했던 대로 하면 되지. 1이 5개, 2도 5개, 3도 5개, 4도 5개, 5의 4제곱. 끝. 외울 필요 없어. 됐지? 됐지?
자, 다음 1대1 함수의 개수 세보자. 자, 이 상황에서 1대1 함수는 몇 개일까? 이것도 유도하면 돼, 얘들아. 보자. 1이 1, 2, 3, 4 순서대로 대응한다 치자. 1이 갈 수 있는 거 몇 개? 5가지. 1이 어딘가로 갖다 치자. 자, 2가 갈 수 있는 거 몇 군데? 4군데지. 왜? 겹치면 안 된다잖아. 그러면 2는 1이 간 곳은 못 가. 그럼 3은 3가지. 마지막 4는 2가지. 다 해야 되니까 곱하겠지. 그러니까 뭐야? 5에서 시작해서 2까지 쭈루룩 곱하는 상황인 거지. 그거를 우리가 배운 걸로 따지면 뭐라고 쓰면 될까? 어떻게 할까? 5P4. 얘들아, 이거 우리 수녀가 조합할 때도 했었지만 수녀가 조합에서 했었지만 이 기호에 너무 매몰될 필요 없어 얘들아. 방금 내가 유도했듯이 그냥 5, 4, 3, 2 곱하면 되는 거야. 굳이 이렇게 이쁘장하게 쓸 이유가 없다고 알겠지? 그래서 보니까 굳이 표현하자면 뭐야? Y, P, X가 되겠지. 왜 그런 거 하니? 이제 요걸 가지고 이제 해석을 해보자. 어떻게 하면 돼? 5개의 공역 중에서 X의 4개와 대응할 4개를 고르는 거지. 고르는 건데 순서도 있지. 왜? 만약에 내가 5, 6, 내가 순서대로 내가 여기 5개 중에 4개를 고르는데 순서대로 1과 순서대로 처음에 고르는 건 1이랑 대응할 거고 두 번째 고르는 건 2랑 대응할 거고 3이랑 대응할 거고 4랑 대응할 거야. 그렇게 했을 때 5, 6, 7, 8 이렇게 고르는 거랑 8, 7, 6, 5 이렇게 고르는 거랑 같아 달라. 다르잖아. 내 말이 이해했어 얘들아? 그러니까 뭐야? 순서가 있는 거지. 5개 중에 4개를 고를 건데 순서가 있잖아. 내가 5, 6, 7, 8 고르면 이렇게 가는 거고 내가 8, 7, 6, 5 고르면 이렇게 가는 거니까. 그치? 다른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순열이다. 됐죠? 자, 다음. (1대1) 대응. 이 상황에서 몇 개일까? 없지. 왜?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서는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돼. 그럼 공역과 치역이 같다는 건 이 상황에서 보자면 뭐야? 다른 말로 하자면 정의역의 원소의 개수와 공역의 원소의 개수가 똑같아야 돼. 그래야 y가 안 남지. 뭔 말인지 이해됐어? 얘들아? 좀 어려운 말로 쓰긴 했는데 봐봐. x가 4개야. y가 5개야. 한 번씩 대응해야 되잖아. 그럼 y가 안 남을 수가 있나? 무조건 남지, 하나가. 그럼 이게 죽어도 해결이 안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 예에서는 1대1 대응의 개수는 없어. y가 남거든.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얘는 1대1 대응이 가능하지. 몇 개겠어? (1대1) 함수의 개수랑 똑같겠지. 그래서 1대1 대응과 1대1 함수의 개수는 동일해. 동일한데 얘는 되는데 얘가 안 될 때가 있는 거지. 요게 해결이 안 된다면. 이해됐을까? 얘들아? 자, 조금 더 어려운 걸로 가보자. 이거 할 때 하자. 만약에 자, 요 경우에서 칸을 자, 요 상황에서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있는 전제. 요때 요거랑 비슷한 표현인데 조금 다르게 해볼게.
이거를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래. 배운 사람 기억나지? 대소가 정해져 있는 거. 뭔 소리야? 쉽게 말하자면 예를 들어 요거 그냥 바로 쉽게 가자. F1이 요 그림에서 F1이 예를 들어 7이래. 예를 들어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냥 쉽게 가자. 자, F1이 7이라면 F2는 8 아니면 9밖에 못 고른다고. 왜? 요 조건 때문에. 쉽게 말하자면 뭐야 이거? X가 크면 Y도 크대. 이 얘기잖아. 그러니까 1의 함수값이 7이야. 그럼 1보다 큰 수의 2의 함수값은 뭐야? 7보다 커야 된다고. 그러니까 8, 9밖에 못 고르지. 이해됐을까? 뭔 상황인지? 자, 그러면 요거를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는 몇 개일까? 얘랑 비교해서 봐야 돼. 1대1 함수의 개수야. 얘랑 비교해서 봐, 얘들아. 대소가 정해져 있잖아? 그럼 아까 여기서 얘가 순열이었던 이유가 뭐야, 얘들아? 내가 5, 6, 7, 8을 고르는 거랑 8, 7, 6, 5를 고르는 거랑 다르지? 즉, 뭐야? 내가 고른 5개 중에 X의 원소인 4개와 대응을 하게 되는 4개의 원소를 고르는데 그 4개의 순서가 있으니까 순열로 간 거지. 그치? 순서를 바꾼 게 다 다르니까. 오케이? 됐지? 근데 요 경우라면 봐봐. 내가 만약에 나 이거 Y값으로 5, 6, 7, 8 쓸 거야 라고 했어. 골랐어? 그러면 이 상황에서 F1은 5도 되고 6도 되고 7도 되고 8도 되니? 아니지. 무조건 5지. 왜? F2와 F3과 F3이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데 얘가 5를 넘어서는 순간 누군가 하나는 함수값을 못 갖지. 그잖아. 이거를 만족해야 되면 얘는 7 아니면 8 밖에 못 가져. 그럼 얘가 7이라고 치자. 그럼 얘는 8이지. 그럼 얘는 없잖아. 그러니까 4개가 4개한테 대응을 해야 되는데 대소가 정해져 있으니까 무조건 아니겠어? 그 말은 뭐야? 나열은 필요 없다지. 쉬운 말로 하자면 순서는 못 바꿔. 내가 Y값으로 얘네 써야지? 라고 했으면 거기서 끝난 거야. 뭐야? 다른 말로 고르기만 하면 돼. 내가 함수값으로 얘네들 써야지? 라고 5개 중에 4개를 고르기만 하면 순서는 이미 정해져 있다고. 나열이 없지. 그러니까 뭐야? 조합이야. Y 5개 중에서 함수값으로 쓸 4개를 고르기만 하면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됐을까, 얘들아?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5C4 안에는 이 5C4가 뜻하는 게 뭐라고? 5개의 Y값 중에 내가 함수값으로, 대응값으로 쓸 4개를 고른다잖아?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여기서 5, 7, 8, 9 골랐어. 그럼 뭐야? 얘가 F1, 얘가 F2, 얘가 F3, 얘가 F4거든. 무조건. 그러니까 고르면 끝난다고. 그래서 대소가 정해져 있으면 나열은 필요 없는 거지. 이해됐을까? 그런 의미에서 얘들아 여기가 진짜 문제야. 문제에서 나오면 여기가 나와. 이거 다 기본으로 깔고 있다는 전제 깔고 가니까. 요게 이해가 됐다면 얘들아 이거라고 다르지 않겠다는 거지.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도 뭔 상관이야. 내가 여기서 5, 6, 7, 8을 골랐어. 그럼 여기서는 순서대로 F1이 5, F2가 6, F3이 7, F4가 8 이거잖아? 그럼 이때는 뭐겠어? F1이 8, F2가 7, F3이 6, F4가 5인 거잖아. 해소가 그냥 뒤바뀐 것 뿐이지. 그러니까 뭐야? 여전히 순서는 필요 없어. 고르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똑같지. 고르기만 하면 되거든. 이해됐을까, 얘들아? 이거 애지간하면 나올 거야. 함수의 개수 세는 거. 그 함수의 개수 세는 게 이렇게 단순하게 나올지 아니면 되게 복잡하게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애지간하면 나올 거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거든. 함수의 개수 구하는 거. 근데 너희가 수녀가 접을 이미 배웠잖아. 그지? 그러니까 나와도 아무런 영향이 없어. 작년까지는 나오기가 조금 애매했어. 만약에 수녀가 조합이 같은 시험 범위, 기말고사든 중간고사든 들어가는 게 아니라면 원래 수녀가 접이 맨 끝에 있었단 말이야. 수학과 배운 사람 알 거야? 그래서 수녀가 접을 안 배우면 이 짓을 못 하잖아. 야, 안 배웠는데 이거 어떻게 알아? 근데 지금 너희는 수녀가 접을 먼저 했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당연히 나올 거야. 괜찮을까? 요 정도는 알고 가자. 함수의 개수 세는 법. 그래서 이것도 대명사화 시켜주면 굳이 쓰자면 뭐야? y, c, x겠지. y 값 중에 정의역의 개수만큼 고른다. 거든. 오케이? 지금 내가 한 게 뭐 29페이지는 뭐 가볍게 넘어갔고 30페이지에는 여러 가지 함수에 있는 얘기 1대1 함수, 1대1 대응 이런 얘기했고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게 뭐 항등함수, 상수함수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건 뭐 다들 알겠지? 알지 얘들아? 이건 뭐 막 엄청 어려운 건 아니니까. 자, 중요한 건 이제 그 다음에는 합성함수와 역함수지. 합성함수 뭐 기본적인 내용은 안다라는 전제로 깔고 가보자. 어차피 지금 여기 이 책의 내용은 알다시피 막 이렇게 엄청 깊게 들어가진 않아서 여기 있는 모든 내용이 다 이 단원에 있어야 될 모든 내용이 그 책에 써 있다라고는 말할 수 없는데 문제로 채우면 돼. 자, 합성함수. 다들 알 거야. 말 그대로 함수 두 개를 합쳐버리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x에서 y로 가는 함수 f가 있었고 y에서 z로 가는 함수 g가 있다라고 쳤을 때 예를 들어 x가 뭐 1, 2, 3이고 얘가 기역, 니은, 디귿이고 얘가 a, b, c라고 했을 때 1은 기역, 2는 니은, 3은 디귿과 가고 기역은 b, 니은은 c, 디귿은 a로 간다라고 쳤을 때 요 경우 f에 대한 식을 써주면 f1은 기역이고 f2는 니은이고 f3은 디귿이지. 다음 g라는 함수로 봤을 때 g의 기역은 b고 g의 니은은 c고 g의 디귿은 a잖니? 근데 요거를 합쳐버리는 거지. 그래서 했더니 이렇게 됐다. 결론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1을 넣었더니 기역이 되고 그래서 그 기역이 g에게 영향을 받아서 b가 됐다. 그래서 얘네 둘을 합치면 최종적으로 뭐야? f에 1을 넣었더니 얘가 기역이 됐잖아? 그 기역을 g한테 넣었더니 b가 나왔다. 요게 합성함수지. 그치? 그래서 이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똑같다기보다는 표현이 지금 좀 아리까리한 사람들 요게 뭐야? f에다가 x자리에 1 넣었다잖아. 이 괄호 안에 x값이 들어오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얘 함수값을 쓰는 거지. 그러면 g라는 함수에 있어서 g의 x자리에 누굴 넣겠다라는 얘기야? f1의 함수값을 넣겠다는 얘기지. 이게 합성함수잖아. 그치? 그래서 표현이 이렇게 쓰는 게 합성함수의 정의를 딱 보여주는 거지. f에게 x자리에 1을 넣었어. 그럼 뭔가 나왔겠지? f1이라는 함수값이 있겠지? 그 함수값을 g의 x자리에 넣겠다는 얘기지. 그래서 요거를 합성함수의 기호를 쓰면 순서 그대로 가고 요 작은 점을 찍어서 이렇게 하자는 거고. 그래서 얘가 됐든 쟤가 됐든 결론은 얘를 구했더니 니은이 나와서 이 식이 기억이지. 요렇게 돼서 결론은 얘다. 요게 합성함수의 기본 개념이었잖아요. 그치? 자, 그래서 지금 요 개념에서 보면 알겠지만
합성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순서지. 이 순서는 무조건 지켜줘야 돼, 합성함수에서. 즉, F 합성 G랑 G 합성 F는 당연히 다르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순서 무조건 지켜줘야 되고, 그래서 이 합성함수의 결론적으로 지금 요런 결론을 봤잖아? 뭐 얘는 G 합성 F, E는 C다 라고 쓸 거고, 얘의 결론은 G 합성 F, 3은 A다 라고 쓰겠지. 그래서 지금 요 합성에서 이 결과물만 보자면 변수가 1과 B지, 2와 C지, 3과 A지. 즉, 첫 번째 함수의 정의역이 표현되고 두 번째 함수의 치역이 표현되는 거지. 즉, 얘네 둘을 이어주는 기역, 니은, 디귿은 연결고리 역할만 해줄 뿐 실제 합성함수 식에서는 표현되지 않는다. 오케이? 하지만 얘네가 연결고리 역할을 해주는 건 당연한 얘기니까 그거를 고려해가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고, 그거를 고려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너희가 배운 사람은 배웠겠지? 합성함수의 그래프지. 합성함수의 그래프 그릴 때 이거를 잘 생각해서 그려야 돼. 다시 말하지만 합성함수의 그래프 때문에 하는 말이야, 얘들아. 합성함수에서 표현되는 건 첫 번째 함수의 정의역과 두 번째 함수의 치역이다. 오케이? 나머지는 별거 없어. 거기 30페이지 맨 밑에 뭐 합성함수의 성질이라고 돼서 막 뭐 어쩌고저쩌고 있지, 얘들아. 거기에서 하나만, 일단 뭐 1번 보면 뭐야? 어려운 말로 하자면, 좀 있는 말로 하자면 합성함수는 교환법칙 성립하지 않는다. 고 2번에서 보면 보이지, 얘들아? 뭐야? 결합법칙은 성립한다. 왜? 일단 알다시피 결합법칙은 물리적인 위치를 바꾸는 건 아니지. 괄호를 통해서 연산 순서만 바꾸는 거잖아? 근데 합성함수는 뭐만 잘 지켜주면 돼? 물리적인 순서만 잘 지켜주면 돼. 써있는 순서, 진짜 써있는 순서. F를 먼저 썼냐, G를 먼저 썼냐. 그것만 잘 지켜주면 되는 거니까 1번과 2번의 차이를 보면 되지. 1번에서는 F와 G의 진짜 위치를 바꿨잖아? 그러니까 얘는 안 돼. 교환법칙 성립하지 않는데, 2번은 괄호의 위치는 바뀌었을지언정 H, G, F라는 순서는 바뀌지 않았지. 그러니까 얘는 성립하는 게 맞지. 결합법칙 성립한다. 다음 3번에서 지금 i라는 애가 나왔지? i는 항등함수를 뜻하고, 합성함수에서 항등함수는 해봤자지. 왜인지 이해되나? 얘들아? 항등함수라는 게 뭐야? 항등함수가 뭐야, 얘들아? fx가 항등함수라고 치자. 1 넣으면 뭐 나와야 돼? 1 나와야 돼. k 넣으면 k 나와야 돼. 코끼리 넣으면 코끼리 나와야 돼. 이런 거란 말이야. 그지? 뭘 넣든 간에 여기서 자, 그래서 여튼 항등함수는 뭘 넣든 상관이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봐봐. 그래서 이 항등함수를 i다, 대문자 i라고 표현한다고 하거든. 그러면 봐봐. f 합성 i를 했다 치자. 여기다가 1을 넣었어. 그럼 요거 1이잖아. 그럼 f1이지. 그럼 얘 없어도 되는 거 아니야? 2야. 그러니까 항등함수는 그게 앞이건 뒤건 얘는 상관없어. 항등함수는 누구와 합성하건 간에 역할을 아예 안 하지. 야, 항등함수에다 1 넣었는데 그게 그냥 f에다 1 넣은 거랑 뭐가 다른데? 그러니까 항등함수는 합성함수를 했을 때 뭐야?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다. 뭐랑 똑같은 거야? 곱셈에서의 1과 같은 역할. 행렬에서 뭐와 같은 역할? 단위 행렬과 같은 역할. 오케이? 그래서 거기 써 있는 거 보면 알겠지만 항등함수는 합성함수에서만큼은 뭐야?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야? 생략 가능. 자, 그래서 이제 이 합성함수만 보는 것보다는 역함수랑 연결지어서 보는 게 좋은데, 일단 역함수는 일단 기본적인 거 알고 있지?
역함수는 x와 y의 위치를 물리적으로 그냥 바꿔버리는 거지. 그래서 쉽게 말하자면 만약에 y는 2x 플러스 3이 있었다라고 친다면 얘 역함수는 진짜로 x랑 y의 위치를 바꿔버리는 거지. 얘가 역함수고 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뭐 y는으로 정리를 하는 거고, 그때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은 x와 y의 위치를 바꾸는 건데, 일반적으로 책에서는 얘를 x로 정리를 한 뒤에 x와 y의 위치를 바꿔라 라고 할 거야. 뭐 요딴 식으로. 뭔 소리인지 이해되지? 근데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돼. 그냥 바꾼 다음에 이거 정리하면 되지. 그러면 똑같이 나오겠지. 이거는 너희 맘대로 해. 정리를 먼저 한 뒤에 x와 y의 위치를 바꾸건 그냥 바꾼 다음에 정리를 하건 편한 대로 하라고. 순서 차이니까 상관없어. 자, 역함수에서 중요한 거는 뭐 역함수는 지금 워낙 중요한데, 역함수에서 너희가 생각해야 되는 건 x와 y의 위치를 바꾼다라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식이 바뀌는 것뿐만이 아니라 뭐야? 정의역과 치역도 무조건 바뀌는 거야. 정의역과 치역도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x가 정의역이 x는 0 이상인 실수이고 원래 치역이 원래 공역이라고 하겠지. 얘가 뭐 y는 5 이상인 수라고 했어.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fx가 뭐 2x 플러스 1이라고 치자. 그럼 얘 역함수는 식으로 따지면 fx는 y니까 식으로 따지면 x는 2y 플러스 1이라서 정리하면 y는 2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1 뭐 이렇게 정리되겠지. 근데 뭐도 바뀐다고? 정의역과 치역도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5 이상, 얘가 0 이상으로 바뀌는 거야. 다 바꿔야 돼. 알겠지? 얘들아? 그러니까 x와 y와 관련된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바꾸는 거야. 식만 바꾸는 게 아니라. 조심해야 돼. 자, 다음. 역함수를 그래프로 그렸을 때, 기억나지, 얘들아? 역함수를 그래프로 그렸을 때 그 역함수 둘의 그래프는 누구의 대칭? y는 x의 대칭. 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대칭 이동에서 y는 x 대칭 이동을 했을 때 뭐 했어? x와 y를 바꿨잖아. 하는 짓이 똑같잖아. y는 x의 대칭 이동하라 라고 하면 x와 y의 위치를 바꿨지? 근데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역함수에서도 x와 y의 위치를 바꾸려면 그게 그거지. 그래서 역함수는 그래프로 따졌을 때 y는 x의 대칭이다 라는 거고, 자, 그거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게 아주 많이 나오지. 자, 너희가 안 배운, 배운 그래프를 하자. 만약에 이차함수가 반쪽짜리가 이렇게 있었다 치자. 그럼 얘 역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상황이 왔다면 y는 x의 대칭이 되도록 이렇게 그려지겠지. 너희가 아직 안 배운 함수지만 조만간 배우겠지. 맞니 얘들아? y는 x의 대칭이 되도록 그래프가 그려질 거야. 역함수의 그래프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건 어디? 여기. 뭐야? 원래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 엄청 중요하지. 기억나지? 원래 함수와 표현법 내가 생략하긴 했는데 역함수에서 원래 함수가 이렇게 생겼으면 fx의 역함수 뭐라고 써 얘들아? 지수 자리에 마이너스 1 쓰면 되지. 자, fx와 fx의 역함수 간의 교점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치자. 그러면 역함수를 구한다, 안 구한다? 안 구한다. 역함수를 지금까지 역함수 구하는 법을 막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너희가 문제 풀 때 문제에서 진짜 대놓고 역함수의 식을 구해봐 라고 하지 않는 한 너희의 기본 포지션은 역함수를 안 구하고 푸는 쪽으로 가야 돼. 알았지? 문제에서 진짜 대놓고 역함수의 식이 뭐야?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닌 이상 역함수는 안 구하는 게 기본이야. 역함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푸는 거지. 오케이? 즉 이런 거지.
쉬운 예로 해보자. 합성함수는 됐고. 쉬운 예로 만약에 fx식이 3x-2였어. 이때 문제. 역함수에 5 넣으면 몇이게? 라고 물었어. 5? 4. 역함수에 4 넣으면 몇이게? 라고 물어봤어. 그럼 원래대로 그냥 써있는 대로 하자면 뭐야? fx의 역함수 구해서 걷다 4 집어넣으면 정답이지. 근데 뭐라고? 역함수는 애지간하면 안 구하는 거라고. 어떻게 풀어야 돼? 기억나지 얘들아? 역함수에다가 4 넣었을 때 어떤 값이 있겠지. 얘가 답이잖아, 그지?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역함수는 x와 y의 위치를 바꾸는 거라며. 그럼 얘들아, 역함수의 역함수는 뭐겠어? 원래 함수겠지? 그럼 요 말은 뭐와 같아? 원래 함수에 뭘 넣어야 4가 나오니? 랑 똑같은 거지. 그럼 얘한테 얘가 몇이, x가 몇일 때 4가 나오는지 찾으면 되겠지? 2네. 아, 답이 2호. 이렇게 하는 거지. 역함수의 가장 기본 문제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여기서도 알겠지만 역함수는 애초에 식을 구하는 게 아니야. 그게 기본이다. 자, 그러므로 이 그래프상에서 어떤 함수와 역함수 간의 교점을 구할 때도 마찬가지야. 지금 눈으로 보면 알겠지만 이 원래 함수와 이 역함수의 교점이 있지. 근데 그 교점을 구하기 위해서는 얘들아,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살아오면서 했던 교점에 대한 얘기는 뭐야? 두 식이 같다라고 합친 다음에 방정식 푸는 거 아니었어? 그잖아? 그렇게 생각해서 얘도 얘 걸 가지고 얘 식을 찾아서 교점을 찾는다라고 한다면 할 수는 있겠지. 할 수는 있을 거야. 하지만 안 하는 게 낫다고. 왜? 눈으로 보면 알겠지만 요 교점은 누구도 지나? 당연히 얘도 지나거든. 그러니까 원래 함수잖아? 역함수잖아? 얘네 둘의 교점을 구할 바에는 뭐야? 원래 함수와 y는 x의 교점을 찾아도 된다. 라는 거지. 그러니까 원래 함수의 역함수는 안 구해도 돼. 안 구하는 게 맞지. 그리고 구해보면 알겠지만 배운 사람들 2차 함수의 역함수 뭐 나오니? 시연아 배웠잖아. 2차 함수의 역함수 뭐야? 무리함수지. 왜 반응이 없냐? 배웠잖아. 배웠다며. 조만간 배우지. 뒤에 나오잖아. 여튼 다음 또 역함수에서 할 만한 게 이제 역함수랑 합성함수를 좀 합쳐보자. 이거 뭐 나오니? 뭐 나와? 아는데 대답을 안 하는 거야? 모르는 거야? 자, 얘들아, 봐봐. F1이 2라고 치자? 그럼 F 역함수에 2 넣으면 1 나온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F 합성 F 역함수에 2를 넣었다 치자. 뭐 나오는지 보자. 이거 몇이야? 1이지? 그럼 이렇게 되겠네? F1은 몇이야? 2지? 무슨 상황이야? 넣은 게 그대로 나오지. 생각해봐. FA가 B래. 그러면 F 역함수의 B는 A지. F 합성 F 역함수의 B를 물어봤어. 그럼 얘가 A잖아? 근데 A를 넣으면 다시 B지. B 넣었더니 B 나왔네. 결론. 역함수 관계인 둘을 합성하면 결과물은 뭐다? 무조건 항등함수다.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서 뭐를 해? 함수식의 연산을 하게 되지. 기억남? 함수식의 연산을 하게 되잖아. 그지? 그래서 어떤 합성으로 연결된 식이 있는데, 함수식이 있는데, 그 사이에
역함수 관계인 애들의 합성이 있다면 걔네들은 항등함수로 바뀌고 항등함수는 계산 있으나 마나가 되는 거니까 뭐야? 생략하게 되지. 그지? 다음 또 하나가 드모르간이랑 비슷한 거지. 드모르간은 여집합을 분배하는 개념이라면, 그지? 여집합을 분배하는데 대신에 그 사이를 교집합과 합집합을 바꾸는 거였잖아? 그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역함수를 분배하게 되지. 그럼 역함수를 분배하면 얘가 1로 가고 1로 가. 근데 뭐가? 얘가 바뀌는 건 없잖아. 그러니까 뭐가 바뀌어? 순서가 바뀌지. 기억나지? 그래서 요 두 개를 이용해서 복잡한 함수식을 연산하게 되지. 예를 들어 F 합성 괄호치고 G 역함수 합성 F 역함수. 이거 뭐 요 따위로 돼 있다면 얘 연산은 일단 여기를 풀어줘서 F 합성 분배가 되면서 순서가 바뀌니까 F 역함수 합성 G가 되고 얘 의미 없댔잖아. 그래서 G다. 뭐 이런 것들. 요게 함수의 연산이었지. 요 두 가지를 이용한 함수의 연산. 오케이? 요런 거를 이용해서 만약에 였다가 3 넣어보래. 이거 언제 다 해? 그래서 얘가 G3으로 바뀌는 거. 이런 거잖아. 그지? 다음, 역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 안 했네. 자, 함수가 항상 역함수가 나올까? 아니지. 예를 들어, 아까도 내가 예를 들었지만, 2차함수, 아까는 2차함수의 반쪽짜리만 했잖아. 그럼 2차함수가 풀로 들어가 있다면, 얘 역함수를 구한다라고 친자. 그러면 알다시피 역함수의 그래프는 y는 x의 대칭이었잖아. 그치? 그래서 대칭을 해보면 요 부분, 우리가 아까 했던 요 부분은 이렇게 대칭이 될 거야. 풀만 없지. 그럼 요 부분은 어떻게 돼서? 미술 할 줄 알잖아요. 미술. 요 선으로 얘를 접어. 그럼 어떻게 돼서? 여기에 이렇게 생기겠지. 대칭인 거 보이나? 그지? 요 부분이 이 노란 선에 대칭하면 여기 생길 거 아니니? 자, 그래서 요 하얀 2차 함수의 전체 역함수는 요 빨간 선이란 말이야? 근데, 이거 내가 함수에서 설명 안 했는데, 굳이 설명 안 했는데, 함수냐, 아니냐, 그래프를 보고 얘가 함수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방법이 뭐였어? 세로선 긋는 거였지. 외울 거는 없는데, 알고 있으면 되지. 뭐야? 정의만 알고 있으면 돼. 함수의 정의가 뭐야? 역함수도 함수잖아, 얘들아. 함수의 정의가 뭐여서 하나의 x에 하나의 y만 대응해야 돼. 그리고 남는 x는 없어야 돼. 요거잖아? 근데 이 빨간색의 그래프의 꼬라지를 봐. 예를 들어 여기 x가 1이 있다 치자. x가 1일 때 함수값 여기 있잖아. 근데 여기도 있잖아. 1이 어떤 함수값 하나에 x값 하나에 함수값이 두 개가 나오지. 얘 함수 아니지. 그러니까 역함수가 없다고. 오케이? 그래서 야 그러면 2차 함수의 역함수는 없네. 원래 없어. 원래 없는데 아까 그래서 내가 든 얘가 뭐야? 반쪽짜리만 준 거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중요한 거지. 역함수가 존재한다.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 뭐다? 일대일 대응이다.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 1대1 대응이다. 일단 첫 번째, 원래 이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해서 우리가 배운 함수 3개밖에 없잖아. 얘들아. 함수, 1대1 함수, 1대1 대응밖에 없잖아. 봐봐. 함수면 되냐? 함수면 역함수 나와? 아니지. 얘 2차 함수잖아. 2차 함수인데 역함수 없다며. 자, 함수는 더 넘어가야 돼. 더 조건 더 필요해. 1대1 함수면 될까? 라고 생각해봤어. 1대1 함수면 될까?
안 돼. 왜? 얘들아, 1대1 함수가 되는 조건은 뭐였어? 하나의 x랑 하나의 y가 대응을 하는데 y 값이 안 겹치면 되지. y가 남냐 안 남냐는 상관이 없어. 즉, 역함수에서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 정의역과 공역 또는 치역도 바뀌는 거잖아. 그러니까 원래 함수의 정의역과 공역이었으면 얘 역함수는 얘가 정의역이고 얘가 공역이야. 그러면 지금 얘가 1대1 함수라고 생각해보자. 그럼 뭐 이렇게 갖다 쳐. 방향이 요거지. 이게 원래 함수야. 그럼 역함수는 이렇게 가는 함수잖아. 이거 함수야? 아니지. 야, 정의역 8이 대응 안 하고 있잖아. 함수 아니지.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야? 아, y가 남으면 안 되네. 왜? 원래 함수의 y값, 공역은 역함수의 정의역이 되지. 근데 정의역이 남으면 함수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거라고. 1대1 대응이 뭐야? 남는 y. 다른 말로 하자면 치역과 공역이 같다도 있지만 다른 말로 하면 뭐야? 남는 y가 없다잖아. 오케이? 그러니까 어떤 함수에 역함수가 존재한다 라고 돼 있으면 너희가 뭐라고 알아들어야 돼? 1대1 대응이다 라고 알아먹어야겠지. 이거 안다고 문제 푸는 거 아니야? 요거를 기반으로 그때그때 문제 맞는 풀이를 해야 돼. 그게 그 함수가 1차 함수일 수도 있고 2차 함수일 수도 있고 1차 함수와 2차 함수가 섞여 있을 수도 있고 2차 함수 두 개가 섞여 있을 수도 있어. 문제마다 달라. 그때 맞춰서 풀어야 되는데 그거의 기본은 뭐다? 요거. 1대1 대응. 나머지는 문제 풀면서 채울 거 있으면 채워봅시다. 잠깐만. 맨 마지막에 나오는 거. 맨 마지막에 나오니까 그거는 그때 가서 할게.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법. 혹시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법 기억나는 사람? 아무도 없냐?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 오케이. 이번 주말 수업까지 열심히 하면 이거 끝나겠지? 다음 시간에 유리함수랑 무리함수 하면 되니까. 자, 32페이지 보자. 내용상으로 좀 비는 내용들이 있으면 문제로 보자. 그때 보이면. 자, 1번, 32페이지 1번. 정의역 x가 원소가 마이너스 2, 3, 5, 7이다. 자, 이때 함수 fx의 식이 절대값 x-1 플러스 2다. 이때 치역의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시오. 넣으면 되지. f-2는 5고 f3은 4고 f5는 6이고 f7은 8이네. 치역은 얘네들이다. 더하면 몇이냐? 23. 정답 23. 끝. 다음 밑에 2번. 집합 x를 1과 2라고 정의 내렸는데 얘가 정의역이래. 자, 얘를 정의역으로 하는 함수 fx가 x 세제곱 플러스 1이고 gx가 ax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1이다. 이때 f와 g가 같대. 자, 함수들이 같다라고 하는 건 식이 똑같다가 아니라 뭐야?
같은 x를 넣었을 때 똑같은 y 값이 나왔다. 이 얘기야. 함수가 같다는 건. 자, 이거일 때 a와 b를 빼시오. 자, 합시다. 그럼 f는 완벽하게 알고 있으니까 f의 함수값을 써보자. f1은 2지. f2는 9네. 그러면 f와 g가 같았으니까 g에게도 1을 넣으면 2가 나와야 돼. 근데 g에다 1 넣으면 실제로는 a 더하기 b 마이너스 1이지. 근데 얘가 2 떠야 돼. 같은 이유로 g에다가 2 넣었을 때 즉 4a 플러스 2b 마이너스 1이지. 얘가 몇 떠야 돼? f2와 같은 9가 떠야 돼. 그럼 요거 연립하면 a, b 값 나오겠지? 그래서 연립하면 뭐 어렵지 않게 a는 2고 b는 1이다. 2를 빼시오. 정답 1. 간단하지? 뭐 밑에 문제 풀 거 있겠니? 넘어가자. 뭐 이런 거 해봤자 의미도 없는 거. 다 알잖아, 그지? 눈으로 봐도 그냥 별거 없어, 그지? 자, 다음 페이지 보자. 삼 번 정의역이 1, 2, 3, 4 집합인 함수 fx가 있는데 얘 그래프를 평면 위에 넣으시오. 좀 쉽네. 일단 구하자. 됐고, 자, 정의역이 1, 2, 3, 4 얘네 4개를 했으니까 이거 선 그으면 큰일 난다, 그지? 점으로 찍어야겠지. 그래서 1 넣었더니 3 나왔고 2 넣었더니 1 나왔고 3 넣었더니 1 나왔고 4 넣었더니 3 나왔다. 끝. 간단. 이런 거 뭐 문제로 왜 내냐? 자, 다음 그나마 중요한 게 유형 4번이네. 자, 봅시다. X집합과 Y집합이 있는데 X집합은 정의역 딱 보면 알겠지? X는 정의역 집합, Y는 공역 집합. 그래서 정의역은 X값이 1 이상 A 이하인 수들로 만들어져 있고 다음 공역은 마이너스 3 이상 4 이하로 만들어져 있다. 자, 요 정의역과 공역을 쓰는 함수 fx가 있는데 그때 식이 fx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b래. 자, 근데 얘가 뭐다? 1대1 대응이 돼야 된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들아 너희가 배웠던 함수로는 배웠던 함수의 종류로 따졌을 때 뭐야? x와 y의 관계식의 차수로 배웠던 거지. 오케이? 그래서 x와 y의 관계식이 1차식이면 1차 함수고 2차식이면 2차 함수다라고 배웠잖아. 그지?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그것과 다른 분류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지? 그 다른 분류를 하고 있는데 너희가 앞에서 배웠던 1차 함수와 2차 함수에 대한 개념은 당연히 끌고 와야지. 그때 배웠던 함수는 그거고 지금 하고 있는 함수는 저거. 그게 아니라 너희가 알고 있는 함수 거기에서 조금 더 범주가 넓어진 거야.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요 문제를 보고 당연히 요 1차 함수의 성질을 너희가 알고 있어야지. 그걸 이용해야겠지. 자, 요 1차 함수의 가장 큰 특징은 뭐야? 감소함수라는 거지. 왜? 기울기가 마이너스 2거든. 그지? 기울기가 마이너스 2니까 감소함수. 즉 뭐야?
오른쪽 아래를 향하는 그래프다라는 거. 됐지? 그러면 자, 문제에서 지금 중요한 건 얘가 1대1 대응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잖아.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조건은 x랑 y가 안 겹쳐야 되고 남는 y가 없어야 돼. 그럼 이렇게 생각해보자. 자, 정의역이 1부터 a까지고 y 공역이 마이너스 3부터 4까지인데 1대1 대응이어야 되니까 얘는 공역이자 치역이지. 그지? 감소함수야. 얘들아, 감소함수를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되겠지. 생각해봐. 요렇게 생긴 함수를 생각해봐. 만약에 요점 그래프가 여기부터 여기까지만 그려져. 그러면 얘가 1,10이라고 치자, 예를 들어. 그럼 여기가 x가 5일 때 y 값은 10보다 커야 돼, 작아야 돼? 작아야 돼. 눈으로 보면 확인 가능하지. 그래서 뭐 5,1이라고 치자. 괜찮지? 그러면 여기 사이에 별의별 점들이 있을 거 아니니? 그럼 여기에서 여기로 이동한다라고 생각해보자. 이 방향으로 이동한다고 생각해보자. x는 커지지. 1, 2, 3, 4, 5 이렇게 갈 테니까. y는 작아지지. 19, 87, 65, 4, 3, 2, 1 이렇게 갈 테니까. 즉 감소함수는 다른 말로 하면 뭐야? x와 y의 증감이 반대야. 그러니까 기울기가 음수겠지. 음수는 x 증가량분의 기울기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잖아. 근데 x는 증가하는데 y가 감소해. 또는 x가 감소하는데 y가 증가해. 이러니까 분수가 음수 뜨겠지. 그래서 감소함수라는 건 x와 y의 증가량과 감소량이 반대인 거야. x가 증가하면 y는 감소해야 돼. x가 감소하면 y는 증가해야 돼. 다른 말로 해보자. x가 크면 y는 작아야 돼. x가 작으면 y는 커야 돼. 오케이? 됐어? 지금 여기 내가 이 예를 들면 알겠지만 얘들아, x는 1부터 5까지 가능하고 y는 1부터 10까지 가능해. 그러면 x가 제일 작은 1일 때 y는 제일 커야 돼. x가 제일 클 때 y는 제일 작아야 돼. 이해됐어? 그러면 이 문제 끝났지. 정의역은 1부터 a까지고 치역이자 공역은 마이너스 3부터 4까지인데 하필이면 fx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감소함수야.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x가 가장 작을 때 y는 제일 커야 되고 x가 제일 클 때 y는 제일 작아야 돼. 무조건. 반대로 얘가 fx는 2x 플러스 b로 주어졌다 치자. 그러면 x가 제일 작을 때 y 제일 작아야 돼. x가 제일 클 때 y 제일 커야 돼. 이해되지 얘들아? 증가함수냐 감소함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야. 그러면 문제 끝났지. 대입하면 되겠네. 1,4 대입하면 4는 마이너스 2 플러스 b여야 되니까 b는 6이네. 다음 a, 마이너스 3 대입하면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2a 플러스 b인데 6이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a는 2분의 9겠네. 뭐래? 더하래. 2분의 12, 2분의 21. 정답 2분의 21. 됐지 얘들아? 지금 여기 1, 2, 3, 4 풀었던 거에서 4번이 압도적으로 중요하다. 지금 여기는 1대, 지금 1차 함수만 나왔지 얘들아? 이거 2차 함수도 나와. 2차 함수도 나오고 fx가 식 두 개로 나와서 뭐 x가 뭐 0보다 작을 때는 2차 함수고 x가 0보다 클 때는 1차 함수 이렇게 나올 때도 있는 거고 별의별 거 다 나온다 이거. 그때 뭐야? 결론만 기억하면 돼. 감소함수다? 증가함수다. 왜냐하면 얘들아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까도 얘기한 거의 연장선인데 좀 조금만 더 얘기할게.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이자 역함수가 존재한다 라는 말과 똑같은 게 뭐야? 1대1 대응이다 라는 말이잖아. 1대1 대응이라는 말은 x가 겹치지 않아야 y가 남지도 않으면서 y가 안 남으면서 x랑 y가 안 겹쳐야 되잖아. 그래서 여기서 너희가 기억해야 되는 건 2차 함수 있지. 2차 함수는 1대1 대응이자 1대1 함수가 절대 안 되지. 왜냐하면 그래프를 보면 알겠지만 2차 함수는 이거 되게 그래프적으로 중요한 얘기야. 잘 들어봐. 2차 함수는 너희가
배웠을 때, 맨 처음 배웠을 때 2차함수 딱 배우자마자 가장 중요한 거 뭐라고 배웠어? 꼭지점이라고 배웠지. 꼭지점이 왜 중요한 거야? 정 가운데니까? 이차함수가 그래프적으로 제일 중요한 이유는 1차함수랑 비교하면서 들어봐. 2차함수는 꼭지점을 기준으로 증가와 감소가 변하기 때문이야. 이 꼭지점을 기준으로 무조건 얘가 위로 블록이건 아래로 블록이건 똑같아. 꼭지점을 기준으로 이 꼭지점의 왼쪽과 오른쪽의 그래프의 증감이 무조건 달라. 무조건. 볼까? 꼭지점의 왼쪽에서는 그래프가 곡선이긴 하지만 여튼간에 오른쪽 아래를 향하잖아. 꼭지점의 오른쪽에서는 곡선이긴 하지만 여튼간에 오른쪽 위를 향하잖아. 왼쪽 위 아니에요? 이거 아니야 얘들아? 오른쪽으로 간다는 전제 하에 위로 가냐 아래로 가냐야. 오케이? 그러니까 꼭지점을 기준으로 이쪽은 감소함수고 꼭지점의 오른쪽은 증가함수란 말이야. 오케이? 이해됐지? 그러면 생각해봐. 단순하게 생각해봐. 이 개념이 나중에 너희가 그 수투, 미적분에도 똑같이 들어가는데 생각해봐. 감소하다가 증가해. 또는 증가하다가 감소해. 그럼 얘들아 y값을 생각해봐. 감소하다가 y값을 막 점점 떨어지는 y값을 갖겠지. 그러다가 꼭지점 딱 치고 올라가잖아. 그러면 내가 한번 들렸던 y값 다시 들려 안 들려? 무조건 들리지. 내가 y값이 5, 4, 3, 2, 1 해서 꼭지점에서 y값이 0이야. 그 다음에 꼭지점 찍고 다시 올라가야 되잖아. 그럼 다시 1, 2, 3, 4, 5 이렇게 밟아 올라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야? 한 번 지났던 y값을 무조건 다시 지나. 증가와 감소가 한 그래프 안에 증가와 감소가 한 그래프 안에 존재한다라는 말은 무조건 y값은 겹친다는 얘기야. 똑같은 y값이 무조건 있다고. 즉 뭐야? x가 0일 때 y값이 3이었어. 근데 x가 5일 때도 y값이 3이지. 차후 대칭이잖아. 알잖아. 그지? 이런 성질이 무조건 존재한단 말이야. 왜? 내려갔다가 올라가잖아. 올라가다가 내려가잖아. 너희가 등산을 해. 산을 올라갔다 내려가는 길이 하나밖에 없어. 올라갔어. 내려가. 그 왔던 길 돌아가는 거 아니야? 무조건 겹치잖아. 얘도 마찬가지겠지. y값이 5, 4, 3, 2, 1 내려가서 다시 올라가야 돼. 그럼 당연히 1, 2, 3, 4, 5 겹치는 거 아니야? y값이 무조건 겹친다고. 근데 y값이 겹치면 뭐야? 무조건 1대 함수가 죽어도 안 되지. 1대 함수가 안 되는데 1대 대응이 되겠어? 안 되겠지. 그 말은 뭐야? 역함수가 없어.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자, 그래서 나 지금 뭔 말하다 여기까지 왔지? 그래서 이 2차 함수에서도 1대1 대응이 원래는 안 되지. 그럼 얘들아 여기까지 지금 2차 함수가 1대1 대응 또는 1대1 함수가 안 되는 이유를 알았다면 아까 내가 예로 들었던 그게 왜 그렇게 이해가 되는지 이해가 되는 거야. 2차 함수는 근본적으로 1대1 함수이자 1대1 대응이 안 되기 때문에 역함수가 없지. 그러면 그 역함수가 안 되는 이유를 없애주면 되잖아. 그게 뭐야? 꼭지점 이상 잘라버리면 되지. 증가 구간만 그려주거나 감소 구간만 그려준다면 원래 전체 그래프는 요만큼인데 정의역을 따로 추가로 정의 내려서 꼭지점의 좌표가 1이야. 근데 정의역이 x는 1 이상이야. 라고 한다면 얘는 2차 함수지만 1대1 대응, 1대1 함수, 역함수 가능하지. 왜? 증가와 감소가 동일한 그래프 안에 없으니까. 없어졌잖아. 원래는 여기가 감소함수 때문에 여기가 겹치니까 안 되잖아. 근데 여기를 없애버리면 괜찮잖아. 여기를 없애버리면 괜찮잖아. 감소만 있잖아. 증가만 있잖아. 그러면 얘는 1대1 함수, 1대1 대응, 역함수 다 되지. 뭔 소리지 이해됐어? 얘들아? 이런 것까지 간다고. 지금 여기서는 1차 함수만 있지만 1차 함수만 있을 수도 있고 2차 함수만 있을 수도 있고 1차 함수, 2차 함수 둘 다 있을 수도 있지. 왜? 이럴 수도 있잖아. 그치? 이럴 수도 있잖아. 역함수 있어. 얘도 역함수 있어. 1차 함수, 2차 함수. 역함수 있어. 이런 거야. 근데 만약에 그었더니 1차 함수 부분이 여기고 2차 함수가 요래. 역함수 없지. 왜?
쪼만큼이지만 여기가 이거 증가지. 그러니까 이게 바로바로 보이면 되게 편해져. 얘 이거 증가잖아. 여기 감소잖아. 여기 증가잖아. 얘 때문에 안 돼.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하자면 얘들아 결론 쉬운 말로 하자면 역함수가 존재한다 또는 1대1 함수다 1대 대응이다 라는 말은 다른 말로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그 그래프 전체 다 그렸을 때 증가만 있거나 감소만 있어야 돼. 증가와 감소가 조금이라도 섞여 있으면 얘는 절대로 1대1 함수, 1대1 대응, 역함수 없어. 그러니까 문제에서 제일 잘 나오는 게 여기서 제일 잘 나오는 게 이거야.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은? 얘가 역함수가 존재한다. 이거의 범위는? 이거의 값은? 또는 얘가 1대1 대응이다. 이거의 값은? 이딴 문제가 제일 잘 나온단 말이야. 그때 너희가 생각해야 될 거는 뭐 여러 가지 식으로 뭐 한다. 다 있겠지만 핵심은 뭐야? 그래프화 했을 때 아니면 대입값을 했을 때 증가면 증가만 있고 감소면 감소만 있어야 돼. 오케이? 요것만 기억하면 돼. 알지? 자, 문제만 풀고 잠깐 쉽시다. 4번만 하자. 33페이지 유제 4번만 하고 시작. 방금 내가 말한 게 되게 문제에서 많이 쓰일 거야. 앞으로. 그러니까 잘 기억하고 있어 얘들아. 1대1 함수, 1대1 대응, 역함수가 어떤 뭐 어떻게 복잡하고 막 fx가 식이 2개고 3개고 뭔 거고 간에 상관없어. 뭐야? 증가만 있던가 감소만 있어야 돼. 섞여 있으면 안 돼. 그럼 만약에 문제 식상 섞여 있어야 돼. 섞여 있을 수밖에 없는 식이야. 그럼 뭐야? 정의역으로 잘라버려야지. 정의역을 조작해서.